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저물어가고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 등대지기 기억하시나요?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달 그림자마저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추운 날에도 등대를 지키며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등대지기처럼 우리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함께 항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등대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부르는 등대지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웰빙, 나눔, 웰레이징, 봉사, 웰다잉, 교육으로 대변되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활동에는 크게 죽음 준비 교육 사업과 치매 관련 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유산을 상속하거나 유언장을 남기는 것, 사후엔 시신을 기증하는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 예방을 위한 간단한 체조에서부터 초기 단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망 소사이어티가 한인들을 위해 직접 이를 대행하는 것도 있고 소망 소사이어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해 한인들을 돕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미리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해 두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환자 자신도 고통을 줄이며 가족은 임종자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생명연장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제공하는 시술입니다. 영양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도 있는데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기는 환자가 위독해 자력으로 숨을 쉬지 못할 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식사도 말도 못하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숨과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또는 곧 멈출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공률은 15% 안팎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생존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연장 시술을 선택하지 않거나 멈추기를 결정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소망의 사전 의료지 시서는 모두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 혼용이어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의료와 관련해 위임을 받은 파워 오브 어터니 2명을 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 임종 전 의료 결정을 묻는 항목이 나옵니다. 불치의 병이나 뇌사 등으로 인해 육체적인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의료 보조기를 사용해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소망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장기기증 여부와 장례 선택, 매장, 화장, 시신기증 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어 본인과 증인 2명이 서명하면 작성이 끝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페이지는 가족관계와 경력, 출생지와 학력, 경력, 장례식 때 특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좋아하는 문구, 노래 등을 적습니다. 장의사와 시신기증 기관도 적습니다. 자신의 사망 소식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기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기고 싶은 말, 화해와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해 모든 것을 하나의 서류만 작성하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누구인가를 선택해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사전 의료지 시서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이행할 수 있는 가족을 1차 대리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2차 대리인은 1차 대리인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지정합니다. 대리인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종 전 의료 결정은 무엇이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상황은 의료진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주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마지막 끝부분에 시술을 통해 죽음의 시기를 늦추는 의료 행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와 인공호흡기 등 생명 연장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등의 시행 여부를 미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료지 시서는 작성자가 새롭게 작성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원하는 내용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합니다. 제1차, 2차 증인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 상속이 가능한 가족이나 친척은 자격이 없습니다. 의료진도 제외됩니다. 증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지 사전 의료 지시서가 본인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로 작성됐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증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공증도 가능합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는 가족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후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작성 후에는 원본은 누구나 잘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가족, 법적 대리인, 주치의 등에게 알려 사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본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상속계획에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임장입니다. 위임을 하는 주체가 범위를 정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파워 오브 어터니를 작성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업무에 따라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 부동산 관리 위임, 은행 관련 위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특히 의료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헬스케어와 관련해서입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생명보조장치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가 될 경우 파워 오브 어터니가 없으면 회복 가능성이 없더라도 산소호흡기 등 생명 연장 장치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본인의 평소 생각을 알고 있어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파워 오브 어터니는 배우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는 다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명해 두기도 합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로 지명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취소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워 오브 어터니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나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문서입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호스피스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진이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워 남은 수명이 6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 터머널리 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말기 환자들은 암을 포함해 뇌졸중, 심장질환,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 치매 환자, 신장투석 환자 등 모든 질병의 말기 환자들을 지칭합니다. 일부 한인들은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는 의료 서비스의 한 종류를 일컫는 용어로 대부분 환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제공됩니다. 만일 환자가 널싱홈에 살고 있으면 그곳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 회사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담당 의사가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때는 의사가 작성한 말기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호스피스 서비스 회사에서 남은 과정을 처리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RN 등 전문 의료인을 포함해 소셜워커, 상담사, 심리 및 물리치료사, 원목, 간호보조사,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합니다. 말기 환자들이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는 성직자들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또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간호보조사들이 목욕이나 집 안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은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완쾌를 위한 치료가 모두 중단됐다는 판단하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에 의해 호스피스가 결정되면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용 침대, 휠체어,
어른 기저귀, 패딩 등 필요한 의료 장비와 물품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갖추게 됩니다. 처방약 역시 이때부터는 집으로 배달됩니다. 말기 환자들은 침대에 오래 누워있기 때문에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대비해 워터쿠션 매트리스 등도 갖추게 되고 최대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비와 기구들은 대부분 주문 당일 집에 배달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말기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의 케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만 취해집니다. 의료주로 서비스는 진통제 투약을 위주로 한 통증 조절과 완화 치료에 맞춰집니다. 진통제는 대부분 강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극도의 보안 조치가 뒤따릅니다.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투여됐는지 등이 확인되며 다른 사람들이 약에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부차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스피스는 메디케이드, 메디칼과 메디케어, 파트 A가 커버해주기 때문에 거의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만일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소지자는 처방약의 경우 최대 $5의 코페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처방약들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 파트 D가 커버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스피스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공하는 지극히 인도적인 차원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여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의 긴급기금을 이용해 지원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회사는 매 90일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메디케어 측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시한부를 선언한 6개월이 지나서도 생존해 있고 담당 의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속 연장됩니다. 환자가 좋아지거나 환자나 보호자들의 심정에 변화가 있어 호스피스 서비스 케어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중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호스피스 서비스는 병세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이 아니라 환자들의 권리 중 하나인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통증 완화를 체험합니다. 통증 관리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들 중 몇몇은 여행을 떠나는 등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잘 받은 환자들 중에는 1년 또는 2년 이상 생명이 연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말기 환자라고 해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고 규칙적인 관리로 병의 진행을 늦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통증을 크게 덜어줘 음식을 섭취하고 또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등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아 삶의 기대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가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는 자체가 치료 중단이기 때문에 만일 환자가 병원으로 간다면 이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행위로 간주해 호스피스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증 환자의 증세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간병인이 약을 잘못 주었을 경우 등 부주의한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스피스는 일반적으로 크게 4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통상적인 홈케어, 루틴 홈케어입니다. 호스피스 중 가장 흔한 케어로 환자의 집에서 이뤄집니다. 도우미들이 사호와 목욕 등을 도와주며 투약, 가족 상담, 간단한 가사일까지 돌봐줍니다. 둘째는 지속적인 홈케어, 컨티뉴어스 홈케어입니다. 이 역시 일반적으로 환자의 집에서 이뤄집니다. 환자의 증상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가 환자 옆에 상주하며 완화될 때까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셋째는 일반적인 입원 케어, 제너럴 인페이션트 케어입니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사례와 달리 병원이나 널싱홈에서 이뤄집니다.
통증과 증상 관리가 어려울 때 제공되는 단계의 단기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케어, 레스피트 케어입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이 휴식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로 환자가 널싱홈 등 지정된 장소에 일시적으로 입주해 케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허용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받기 시작하면 서비스 회사와 가족은 하루 24시간 오픈된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비스를 받던 환자가 숨지면 호스피스 회사는 간호사 등 의료진을 즉시 방문하게 해 사망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시신은 연구차에 의해 장의사로 옮겨집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9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경찰 조사 과정을 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간호사가 사망 진단을 하고 호스피스 메디컬 디렉터가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면 호스피스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해도 13개월까지는 사별 서비스, 버리브멘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은 가족, 유족들이 상실감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소셜워커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해줍니다. 비용은 물론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귀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때로는 그 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소망이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는 작은 빛과 같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그 소망의 빛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